어, 오늘 제가 들어볼 저의 실험용 주인 저의 어떤 예를 그 생각의 노예와 거기서 이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저를 노예로 만들었던 그 생각의 틀에서 그 예를 하나 굉장히 최근 예를 하나 나눠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아팠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일을 이틀이나 쉬어야 됐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잘 알아요. 저는 아파서 일을 쉬어야 될 때 굉장한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려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자극이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파서 쉬는 상황이. 어떤 생각까지 자동적으로 극단적으로 드냐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 사회에서 낙오자다. 너는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냐.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막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머리로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극단적인 생각 패턴이라는 것도 알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나를 아프게 하는 생각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그게 100% 진실이 아니라는 것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 반응이 너무 강해서 그 순간은 거기에 그냥 압도를 당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지난주에 또 경험한 거예요. 또 몸도 아파가지고 이제 그 아픈 것도 힘든데 막 일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막 못 하고 누워 있는데 나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까지 막 처지는 거죠. 우울감까지. 그래서 이건 진짜 실험용 쥐로 사용할 만한 주제다. 저는 이제 엄마랑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너무 감사한 거는 엄마가 저랑은 성격이 되게 다른데 전 되게 예민하고, 예민하다는 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감정과 생각을 되게 많이 경험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것도 하지만 엄마는 약간 더 이성적이시거든요. 근데 엄마도 이런 어떤 삶의 의미라든지 심리학적인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사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런 좀 깊은 얘기는 엄마랑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삶의 지혜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저의 정말 베스트 프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청했어요. 엄마, 이런 게 나의 요즘 반응이야. 아주 오래되고 익숙하고 그리고 자동적인 내 반응 하나, 그러니까 너무 수면에 드러나게 됐어, 이번에 아프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내가 여기에 노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들에. 이런 반응의 노예인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너무 깊고 지혜롭고 도움이 돼서 이걸 나눠보려고 해요. 엄마가 그랬어요. 나는 아플 때 되게 기뻐. 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기분이야. 아픈 건 선물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그 항상 효율적이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쉬게 해주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아프면 어떻게 보면 강제로 주어진 휴식이 되기 때문에 선물 같아.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플 때 편히 쉴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근데 엄마, 그건 나한테 별로 안 와닿아. 왜냐면 말은 맞는데 난 너무 자주 아파. 엄마는 자주 안 아프잖아. 난 자주 아파. 그래서 이거 매번 선물로 받아들이기에는 그 자책감과 그 수치심이 없어지지 않아. 전 진짜 자주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아픈 건 아닌데 막 지병이 있는 정도는 아닌데 끄떡하면 쉽게 아파요. 예를 들면 조금 날씨가 추워지고 추운 날씨에 한 5분만 노출이 됐다 그러면 진짜 감기 몸살이 쉽게 걸려요. 근데 또 금방 나요. 자주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더 거기서 나는 나고자고 실패자고,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종족이 아닌 열등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자꾸 아파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또 엄마가, 그럼 그게 그냥 네가 생긴 모습인가 보지. 너는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지. 자주 아픈 애로. 자주 아프고 자주 빨리 낫는 그게 네 몸에 타고난 컨디션인가 보지. 조건인가 보지. 그럼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근데 그게 그러네. 생긴 대로 이게 그냥 내 모습이라고, 내 조건, 내가 타고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좀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어, 뭐냐. 저는 참고로 종교는 없는데, 어, 그, 예전에 이제 종교가 있었을 때 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들이 아직도 많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꽃에 핀 꽃도 돌보시는데 설사 너를 돌보지 않겠냐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참 맞는 것 같아요. 꼭 종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은 나의 주어진 조건을 대로 살아도 거기에 맞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이 사회적 기준과 사회적으로 우월한 조건, 자질, 완벽성, 이런 거에 나를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거기에 내가 미치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고개 관념에서만 벗어난다면, 나답게 나 있는 대로 내 모습 생긴 그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서도 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래, 그냥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온전히 받아들이자.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자.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끄떡하면 아팠는데도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생존을 하고 여기까지 살아오고 있지 않나. 맞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내가 이렇게 자주 아픈 몸으로 태어났다면 그 아플 때마다 수치심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건 너무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차라리 그때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만 없앨 수 있으면 여전히 생존하면서도 그 심리적으로 상처 주는 건 좀 덜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두 번째 메시지를 전했을 때 번뜩 든 생각이, 그 제가 지금 호주 국립병원 정신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의사팀들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이 너무 제가 존경해요. 저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클리니션들이 다 존경해요. 근데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능력 있는데 그 사람이 끄떡하면 아파요. 그 사람은 식리브를 내고, 아파서 휴가를 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좀 다시 돌아왔네 하고 몇 주 안 되면 또 sick leave를 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열등하다라거나 그 사람은 여기 일하면 안 된다, 이 일을 하면 안 된다, 사회에서 나고자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냥 그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피지컬 컨디션인가 보다.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건인가 보다. 근데 거기에 맞게 저 사람은 자기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진 식리브를 합당하게 법적으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나와서 일하는 날은 또 정말 최대한의 그런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에 팀에. 그래서 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하다라고 평가적으로 보지 않고 존경을 여전히 하고 그 사람의 그냥 컨디션이라고 이해를 해주면서 왜 나한테는 그걸 못했을까. 그 생각이 도달했을 때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해주는 연습을 하면 훨씬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능력은, 효율성은 일에 매달리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요 현대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그 절대적으로 회사나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요런 어떤 그런 점들을 되게 크게 이제 더 이렇게 가치를 주잖아요. 높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제 그 머릿속에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각인된 신념 같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효율성은. 오히려 강제로 쉬게 되는 시간에 우리는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일상이 되게 바빴어요. 매일매일 그냥 그날그날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너무 인텐스하고 강도가 높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이제 다 쓰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에 예를 들면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간지러움을 가져다 주는 그 프로젝트라든지 거기에 쓸 그 에너지가 하루하루 닥친 일에 소모를 하게 되면 이제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이제 저녁에 와서 쉬어도 멘탈적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강제로 아파서 지난주에 이틀을 쉬다 보니까 그런 인텐스한 매일의 그 일에 에너지를 안 쓰게 되니까 정신적인 에너지를 뭔가 이제 아픈 가운데서도 누워서 뭔가 이제 더 큰 그림에서 나를 간지럽게 계속 하고 있는 뭔가 하고 싶은 이 꿈틀거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열망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누워있는 동안. 그래서 오히려 아픈 게 강제적으로 쉬는 시간이 더 나를 나한테 이 멘탈적인 에너지를 세이빙 해주기 때문에 더 어떻게 큰 그림에서 보면 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구나. 쉬는 게 게을러지고 나고되고 그런 게 아니라 쉬는 거에 그 베네핏이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네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목적론을 얘기하는데 목적론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모든 것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동에 이제 책임을 져라 약간 이런 메시지기도 한데 우리의 행동을 또 이해해주는 어떤 좋은 프레임워크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 친구가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친구 이건 아들러 심리학에서 사용된 예인데 친구가 너무 싫어. 그런데 그 친구가 싫은 이유를 자꾸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이 친구는 이러이러해서 나랑 안 맞아. 이러이러해서 나는 싫어. 근데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너는 그냥 친구가 싫은 건데 그 싫어하는 네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을 더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랑 이래서 헤어져야 돼. 저래서 헤어져야 돼. 저래서 헤어져야 돼. 자꾸 그런 이유를 만들어내면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니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명분을 찾는 것이다. 이게 목적론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깊게 가지 않더라도 이거를 이제 제 경우, 이 경우에 적용을 시켜보면 어쩌면 저는 일상의 이 인텐스한 강도 높은 이 스케줄에서 약간의 브레이크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거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성으로는 내가 나를 거기서 자율적으로 쉬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주어진 일이 있는데 갑자기 일을 안 하고 나 잠깐 며칠 쉴래라고 하는 건 그냥 나 스스로에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너무 그 일상의 그 스케줄에서 약간의 브레이크를 간절히 사실은 속에서 원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도 좀 에너지를 쓰고 싶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그럴 여유가 매일매일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쳇바퀴 굴러가는 거에 막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겨우겨우 살아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몸이 제 머리가 저를 못 쉬게 하니까 제 몸이 저를 이렇게 본능적으로 쉬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깊은 곳에 있는 제 욕구가. 그래서 약간 그런 큰 프로젝트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어서 아픈 시간에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건 약간 아들러 심리학의 그 목적론을 이용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 그냥 쉬는 것은 그냥 축복으로 받아들여라. 아니면은 내가 너무 자주 아픈 내가 너무 열등한 존재로 느껴진다면 그냥 그걸 네 있는 컨디션으로 받아들이고 장애이면 장애일 수도 있죠. 근데 장애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나의 장애에 맞게 그냥 내가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찾아 나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은 일에 매달리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휴식하는 시간이 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네 번째는 나의 이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나의 이 모든 몸과 마음의 반응에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나의 어떤 깊은 욕구, 내가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더 깊은 수준의 욕구가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낸 거다. 이 네 가지 설명이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저한테 평안을 가져다 줬냐면, 자유로움을 가져다 줬냐면, 이 저를 노예로 만들었던 이 생각의 틀에서 첫째, 충분히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왜 아팠을 때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반응이 시달리는지, 노예가 되는지 그 내 반응을 이해해주게 됐고, 충분히. 두 번째는 그 아픈 어떤 나의 모습, 나를 힘들게 한, 나를 자극시키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그냥 충분히 수용하게 됐어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앞으로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나를 좀 더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더 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운 심리적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인데, 이해하기, 온전히 수용해주기, 그리고 그럼으로써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나한테 이제부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어떤 그 생각할 방법, 살아갈 방법을 디자인하기, 그 매니지먼트 플랜 이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적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전 알아요. 또 아프게 돼서 또 일을 못 가게 됐을 때는 순간적으로는 그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30 플러스 거의 뭐 40년 내내를 제가 갖고 살아온 패턴인데, 올드하고 익숙한 패턴, 자동적인 패턴인데 어떻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근데 다음에는 이런 패턴이 올라와도 걔네한테 완전 믿어버리고, 걔네한테 완전 기대버리고, 걔네가 나를 이렇게 압도하게 두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죄책감과 수치심과 불편함이 올라와도 이제는 한 발자국 순간 떨어져서 그런 나의 반응도 지켜봐주고, 그렇구나 미라야, 이런 반응 나올지 나는 예측하고 있었어.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상황과 나의 반응을 바라봐주는 그 연습을 이제는 좀 더 손쉽게라기보다 좀 더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상태가 되지 않았나, 요런 이해를 통해서, 이런 어떤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약간 제가 나누고 싶었던 저 실험용 주인 저의 어떤 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